달리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치매는 유전이다. 치매를 유발한 유전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서 마치 치매는 무슨 주어진 것, 뭐 정해진 운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치매를 연구하면 할수록 생활습관병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특히 중년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위험인자들을 컨트롤을 하면 치매의 45%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 살 수도 혹은 내가 치매에 걸리도록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플러스, 인간이 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교실 교수 모시고 또 20년차 러너이시기도 하다고 합니다. 정세희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게 된 게 사실 지금 그 교수님 자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 위의 뇌라는 책 내신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거 보고 모셨습니다. 네. 일단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재활의학과 전공의를 시작한 게 2002년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2년 차가 되던 2003년에 이제 우연히 달리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이 이제 2024년이니까 재활의학과 의사를 한 지도 한 20여 년.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도 한 20여 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뭐 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많이 뵙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일을 사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 많이 배우고 늘 느끼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분들을 볼 때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달리기를 이제 그 시간 동안 같이 하면서 뇌를 보는 의사로서 뇌와 뇌 건강과 그리고 달리기가 결코 별개의 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느끼게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를 가르쳐 주신 저희 환자분들 가족 그리고 저를 또 지금까지 조금 바꾼 것 같은데 그 달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글로 엮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달리기가 분명히 저에게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좋은 거를 저만 하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달리기가 이렇게 좋다는 거를 좀 같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한 3, 4개월 차 러너이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달리기가 그렇게 좋다라는 것까지는 못 느끼는 수준이에요. 네. 달리고 오면 뭐 주변 지인들은 형 개운하지 않아? 그러는데 힘들기만 할 뿐이거든요. 네. 20년을 달려오셨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달리고 나서 더 기분 좋다, 개운하다 이런 거 느끼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20년간 그게 꾸준히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달리기가요. 일단 뭐 최소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중강도고 그다음에 조금 빨리 달리면 고강도 운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힘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2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린 것은 아니고 이제 달리다가 뭐 러닝 권태기 뭐 런태기라고들 하는데 런태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면서 출산 후에 이제 한동안 아이 키우고 뭐 이러느라고 달리기를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기도 있었고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데요. 달리기가 이제 힘든 운동은 맞고요. 그리고 특히 젊었을 때 시작하면 그래도 좀 쉽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좀 늦게 시작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달리기가 무척 벅찹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저도 러닝 경력이 20년이 넘는다고 말씀드리지만 가끔씩 뭐 몇 달 못 뛸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몇 달 못 뛰고 다시 시작하면 저도 완전히 초기화가 돼서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숨차고 뭐 한 200m, 300m 달리다가 더는 못 달리겠다 싶어서 걸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운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달려서 좋다 혹은 개운하다 뭐 달리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최소 몇 달에서 어떻게는 몇 년까지도 필요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달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은 왜 달려야 되나요? 네, 사실 저도 인간이 왜 달려야 하는지를 그렇게 처음에 그걸 알고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달리다 보니 이제 왜 달려야 하는 걸까 이런 걸 고민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사람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인류 역사는 대략 한 600만 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긴 시간이 수렵 채집인으로서의 역사였어요. 수렵 채집인은 말 그대로 식물을
식물을 채집하고 그다음에 동물을 수렵하고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식량을 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일단 식물을 주우러 다니려면 찾으러 다녀야 하고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이고 걸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은 얘를 잡아야 하니까 걸어서는 안 되고 뛰어야 하죠. 네. 근데 동물이 보통은 사람보다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은 속도로는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래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물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오래 걷고 오래 달리기로 그렇게 살았던 수렵 채집인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그런 흔적들이 다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은 오래 걷고 오래 달리기를 해야 맞는 몸인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몸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음식도 문 앞까지 배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음식의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맛도 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몸을 가지고 현대에서 사는 것은 일단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몸에 맞게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대로 맞게 수렵 채집인과 유사하게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맞다. 네. 예, 그래서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그 특징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사실은 있거든요. 예. 뭐 아킬레스건이든 뭐 큰 대둔근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몸에 이렇게 털이 없고 예. 그다음에 직립보행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달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특징들인데 그것들은 이제 뭐 책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교수님은 주 전공이 아마 뇌질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달리기 하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뇌만 건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예. 뇌가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보는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이제 뇌 질환으로 저한테 오시는데 이분들의 그 병 전의 삶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병이 올 수밖에 없게 된 원인들이 사실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잘 사셨지만 운이 안 좋아서 혹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병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내가 살았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을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좀 몸을 좀 쓰면 뭐 대표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뭐 좀 체중도 빠지고 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몸이 날씬해지면 그게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참 송구하게도 러닝을 어설프게 하니까 네. 반만만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 체중 감소는 안 일어나고 네. 어떻게 보면 반만만 좋아지고 네. 이거는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식욕이 당연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안 쓰던 칼로리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내 몸의 곳곳을 막 이제 고강도로 움직였기 네. 때문에 내 몸은 피로하다고 느끼고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뭔가 나에게 빨리 영양분을 공급해달라 혹은 나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달라 이런 사인들을 몸에서 보내는 게 당연하고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사실 초보들의 경우, 그러니까 달리지를 않다가 달리기 시작하신 경우는 체중 감량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예, 그래서 많기는 하고요. 아마도 이제 빈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뭐 적어서일 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뛰어보시면 언젠가는 체중 감량으로 정말 경험하시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처럼 예를 들면 달리기 이력이 난 사람, 뭐 예를 들면 예. 20년을 달렸다 이러면 저는 달리기로는 절대 체중 감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식단을 이제 적절하게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달리기까지 잘 한다 하면 체중 감량을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목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가 경험하기에는 유산소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체중 감량에는 사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점잖게 식단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아직 중년이니까 뭐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을 목표로 달리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네.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달리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달리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 건강은 이제 뭐 치매, 파킨슨, 뭐
뇌졸중 이런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매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뭐 치매는 유전이다 이런 얘기도 뭐 하시기도 하고 예. 치매를 유발한 유전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서 마치 치매는 무슨 주어진 것 혹은 정해진 것 뭐 정해진 운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 치매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생활습관병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특히 중년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노년기의 치매의 발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중년기에 어떻게 살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 치매 위험 인자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게 2017년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 연구가 워낙 활발하니까 이제 연구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2020년에 한 번 다시 업데이트가 됐고 그게 올해 7월에 또 한 번 업데이트가 예. 됐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엔 중년기에 치매 위험 인자가 3개였거든요. 예. 2020년엔 5개로 늘었고요. 올해 나온 업데이트에서는 10개로 늘었습니다. 치매 위험을 관리하려면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중년기라는 사실이고 아까 이제 궁금해하셨던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느냐 하는 거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운동 부족, 예. 그리고 흡연, 뭐 음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다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내가 어떻게 중년기에 오랫동안 관리하느냐가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런 위험 인자들을 컨트롤을 하면 치매의 45%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는 것이 절대 천형이나 운명이 아니라 예.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 살 수도 혹은 내가 치매에 걸리도록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잘 뛰고 운동만 잘해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뛰어보세요, 러닝을 권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실제 환자분들에게 그런 걸 좀 권하고 났더니 뭐 예후가 달라졌다든가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제 환자분들의 많은 수가 뇌졸중을 겪으시는데요. 네. 뇌졸중의 가장 흔한 후유증이 운동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생기고 네. 이래서 걷는 것조차 힘드시거나 걸을 때 지팡이나 보행기를 쓰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달리기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예. 많습니다. 달릴 수 있는 분들은 제 환자분 중에 사실 극소수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달리기를 권했을 때 달리시는 분이 계시고 끝까지 달리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신 분의 경우는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세요. 달리고 났더니 개운하다. 달리고 났더니 스트레스가 풀린다. 혹은 불안했던 마음이 좋아진다. 그리고 뭐 수면이나 이런 것,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근력이나 심폐체력이 좋아지니까 일상생활도 훨씬 활력이 넘치고 이런 일상생활이 좋아진다는 건 이분들의 예후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회복이 잘 된다는 뜻이라서 확실히 그런 분들은 더 좋은 그 예후를 보이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똑같은 조언을 하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잘하고 어떤 분들은 못하시나를 보면 네. 결국 그분들이 그 병이 나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 병이 나기 전부터 자기 몸이나 자기 건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좀 부지런히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데 병 전에 이미 이제 편한 생활, 내가 굳이 뭘 하지 않고 어떤 좋은 무엇인가를 외부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내가 건강에 득을 좀 보고자 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병 후에도 그렇게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러닝을 많이 권해주고 계신데요. 고강도 운동 중에는 러닝 말고도 예를 들어서 수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효과가 똑같은가요? 아니면 러닝이 유달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시간만 많다면 운동을 종류별로 다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운동마다 장점과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러닝을 제가 오래 하고 저의 운동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러닝만 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나빠지는 거, 약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뇌 건강에 여러 가지 운동, 러닝이 좋은데 러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다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수영, 그다음에 대표적인 유산소에 자전거도 있고 러닝도 있고 한데요. 수영의 경우는 이제 체중 부하를 물의 부력으로 좀 덜어주기 때문에 예. 근육이나 뼈를 강화하는 데 약합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뭐 강해지지도 못하고 높아지지도 못하고 근육을 키우기에도 조금 아주 예. 좀 제한점이 있고요. 자전거도 되게 좋은 그 유산소 운동인데 자전거의 경우는 일단 좀 국소적으로 좀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저는 이제 부상의 위험 혹은 사고의 위험 예. 때문에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러닝을 이제 그런 방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다른 여러 운동들보다도 효과가 종합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하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너무 체력이 낮아진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 수술을 받고 났다든가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제 환자분들께 러닝을 다 가르쳐 드리지는 않고요. 예. 그분들한테 필요한 운동을 다 맞춰서 가르쳐 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몸의 중심 근육들은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오래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굳이 뭐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세월이 길어진 만큼 코어 근육이나 네. 대퇴부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데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근데 예. 사실 걷기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 근육들이 약해졌음을 거의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오르막을 좀 올라본다든지 계단을 올라본다든지 해보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일단 그 몸의 중심 근육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운동들을 좀 알려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주 어르신들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 예. 제가 많이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스쿼트 같은 운동도 대표적인 좋은 운동이고 여러 가지 코어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운동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러닝은 어쨌든 심폐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이 차고 심박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도 좀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러닝을 하기 전에 뭐 계단 오르기나 오르막 오르기 같은 거 좀 하시거나 아니면 러닝을 시작할 때는 아주 짧은 거리더라도 단거리더라도 괜찮으니까 달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러닝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봤더니 조금 달리다가 무릎이 좀 아프다. 여기가 좀 시린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리면 그게 완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때는 중단해야 되나요?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달리기를 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그냥 딱 거기서 멈추고 걸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달리기에서 이제 무릎 통증이 생겼다는 건 사실 내 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인을 내가 나는 달리고 싶어 혹은 달려야 돼라는 생각으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내 몸이 주는 사인에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연골은 잘 아시다시피 한번 손상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하를 주면서 대신에 보호와 휴식은 잘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연골이 아픈 건지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더니 근육통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건 구분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안 되거든요.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육통은 이렇게 딱 국소화하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위가 아프다 손가락으로 찝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바로 생기지는 않고요. 예. 보통은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더 근육통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리는 순간에 근육통이 생겼다 하면 그거는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네. 오히려 그리고 이제 무릎 통증 같은 게 연골의 통증은 사실은 국소화하기 쉽습니다. 내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라는 걸 사실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내가 달리기를 계속해도 되는 통증인지 아니면 당장 멈춰야 하는 통증인지는 구분이 쉽게 되실 겁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봤더니 러닝을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코어 근육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전에 어떻게 보면 체력을 좀 키운 다음에 하면 굉장히 꾸준한 운동으로 러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 좀 권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하지 운동의 꽃이라고 하는 스쿼트 좋고요. 예. 스쿼트 좋고 맨몸 스쿼트도 좋고 만약에 맨몸 스쿼트가 너무 쉬우신 분은 뭐 중량을 들고 스쿼트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도 사실은 이게 유산소와 근력이 적절하게 배합이 된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짧게 달리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사실 달리기요?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려야 되죠. 예. 그래서 사실 다른 운동이 보강 운동으로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일단 내가 달리기를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달리기로서 승부를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다만
이제 처음부터 남들 달리는 만큼 나도 달려야겠다 해서 막 길게 달리거나 예. 오래 달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짧게 달리고 걷고 짧게 달리고 걷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달리기에 적응을 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달리는 것 자체로도 사전 예방 운동이 된다. 아, 이것도 네. 참 중요한 팁이네요. 요즘 이제 저도 뭐랄까요? 러닝 대회, 마라톤 네. 대회를 한 2차례 정도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생각했던 그 러닝과 달리 뭐 장비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운동화일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운동화 잘 고르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운동화 잘 고르는 방법은 없고요. 예. 사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발의 형태가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똑같이 달리는 것 같지만 달릴 때 쓰는 근육도 다르고 착지하는 패턴도 다르고 뭐 체중도 다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나에게 맞는 러닝화는 사실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많은 분들이 좀 하기 쉬운 실수가 일단 가장 좋은 거로 구매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아직 내 몸은 준비가 안 됐지만 왠지 장비를 좋은 것을 사면 내 몸의 부상도 예방해 줄 것 같고 달리기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초보 운전자가 면허를 막 따서 제일 좋은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사실 없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접촉사고 위험도 높고 내 차가 내가 어떻게 차를 몰지 어떻게 할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보편적인 러닝화, 그러니까 러닝용으로 만들어진 운동화는 반드시 사야 되는 건 맞고요. 예.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그 이제 쿠션이 좀 좋은 운동화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발볼이 좀 넓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발볼이 좁게 나온 서양의 어떤 브랜드의 운동화를 내가 좋다고 해서 신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발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시고 많이 신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항상 매장에 가셔서 신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랑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보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 매장에서도 좀 달려볼 수 있으니까 예. 매장에서 달려서 그 느낌을 일단 보시고요. 그렇게 사신 후에 일단 뛰어보셔야 하고요. 뛰었을 때 일정 기간 뛰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다른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다 그럼 다른 이제 모델을 한번 구입해 보시고 해서 이렇게 신발을 바꿔서 운동을 해보시면 그 느낌을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형태를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잘 달려지는구나를 이제 조금씩 경험이 쌓이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러닝화를 찾게 됩니다. 네. 당분간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좋은 거 선택할 필요 없다는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무릎 근처에 뭐 무릎 보호대라고 뭐 이렇게 밴드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진짜 무릎이 뭐 연골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무릎 보호대가 있습니다. 한 네. 두세 개 있는데요. 저는 러닝용으로는 절대 쓰지 않고 등산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동의 특성상 무릎의 손상, 연골 손상, 무릎 부상이 위험이 높은 운동이 있습니다. 뭐 예. 등산은 이제 하산길에 충격이 많으니까 당연히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은 오히려 무릎에 무릎 보호 효과가 있으면 있었지 무릎 손상의 효과는 그렇게 강한 운동이 아니고요. 무릎 손상, 무릎 부상은 농구나 테니스, 축구 이런 운동들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은 급가속을 해야 하고 네. 방향 전환도 재빠르게 해야 하고 예. 하다 보니까 뭐 전방십자인대 등을 비롯한 인대나 예. 연골 손상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에 반해 러닝을 보시면 러닝은 그냥 계속 전면으로 그냥 몸을 이동시키는 예. 단순 동작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뭐 급가속을 할 일도 없고 연골이나 인대에 무리한 그 충격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강도나 적절한 양으로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달리기는 무릎 주변의 뭐 근육
인대, 건 그리고 연골까지도 단련의 효과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 부상의 위험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달리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무릎 보호대를 차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무릎이 아픈 것 같아. 혹은 나는 아직은 근육이 준비가 안 돼서 달리기가 무릎에 무리가 될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나 실제로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러시는 예.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증상이나 불안감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는 달리기 거리나 시간을 줄이셔야 되고 빈도도 조금 더 드물게 뛰셔야 하고 어느 정도 보강 운동으로 이제 체력을 몸을 좀 만든 후에 달리기를 좀 더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뭐 식단 관리야 이제 다 잘 알아서 해야겠지만 러닝 하러 가기 직전, 특히 대회 직전에 이제 뭘 먹어야 될지가 애매하더라고요. 한 그래도 10km 뛰려면 뭔가 열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무작정 뭔가를 많이 먹었다가는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는 요거트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먹었다가 괜히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주로 교수님은 뭔가 대회를 나가시거나 좀 한 10km 이상 뛸 것 같다 할 때는 뭘 챙겨 드세요? 아, 네. 저는 일단 매일 10km를 뛰고요. 예. 주말에는 뭐 15km에서 20km 뛰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42.19 풀코스 와. 다녀왔거든요. 예. 춘천 마라톤 다녀왔는데 이제 그때마다 그 식사는 좀 달라져야 하는 예.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매일 10km 뛸 때는 저는 이제 새벽에 뛰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달리기라는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이게 위가 차 있으면 이제 호흡도 이제 예. 좀 문제가 되고 호흡도 이제 좀 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10km 정도는 굳이 어떤 준비 열량을 섭취하지 않고 그냥 나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냥 예. 건강하신 분, 예를 들면 이제 당뇨나 뭐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약을 이제 주사를 맞거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저혈당 이벤트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뭔가를 드시고 나가는 게 맞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10km 정도는 굳이 어떤 달리기를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프 이상, 그러니까 21km 이상 정도 된다 하면 달리기 전이나 달리기 중에 이제 조금 영양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게 이제 대회라면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게 좋지만 대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달리는 거라면 본인의 그냥 컨디션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대회 때 특히 이제 풀코스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4시간 뭐 전후로 거의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속 그 이제 근육 내의 글리코겐이 다 소모가 돼서 달리는 중간에 이제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중간중간에도 에너지제를 챙겨서 먹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보로딩이라고 해서 달리기 전에 한 최소한 1리틀 정도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안 먹던 뭐 양이나 음식 종류를 갑자기 섭취하면 이것이 오히려 대회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좀 익숙해져 있는 음식에 그중에서도 탄수화물이 좀 풍부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잠깐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10km 정도 뛰는데 괜히 뭐 온갖 생각 다 하고 아, 네. 그냥 나가서 뛰면 되는 건데. 10km 정도는 가볍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달리는 자세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세가 잘못되면 뭔가 부상의 위험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저도 옆에 요즘 같이 뛰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만 뭐 미드풋 네. 뭐 이게 뭐 몸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아, 네. 이제 대표적인 자세에 대한 오해인데요. 사실은 자세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고 예. 특히 이제 초보자의 경우는 당연히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자세가 문제라 내가 이렇게 자꾸 부상이 오나 내 자세가 이렇게 문제라 내가 잘 못 달리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마련인데요. 예. 사실 자세는 내 몸이 갖추어진 요건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근력이 좋고 내 몸의 심폐체력이 좋으면 당연히 자세는 경제적인 자세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근육도 없고 심폐체력도 지금 뭐 바닥인데 자세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잘 만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 심폐체력이나 근력이 잘 갖추어지면 자세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세를 배우러 뭐 돈을 내고 어디 뭐 강의를 수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세에 신경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 고민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서 뛰어라. 왜냐하면 뛰면서 내 몸이 적절하게 이제 나에 맞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네. 뛰다 보면 내 자세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자세가 잡히는데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했을 때 그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은 일단 고민이나 어떻게 이거를 바꿔보려는 어떤 꿀팁, 어떤 뭐 강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꾸준하게 달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대회 같은 걸 나가면요, 약간 이제 경쟁심이 생겨서 네. 뭔가 기록을 단축하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시간 10분 좀 넘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인들은 다 1시간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좀 달리는 방법이나 뭐 보폭이든 미드풋이든 뭐 이런 걸 바꾸면 네. 기록 같은 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 내가 내 기록을 방해하는 어떤 자세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고쳐주는 것이 기록을 단축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세란 것은 사실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뛰는 사람은 없고요. 예. 내 몸이 되는 대로 어쨌든 내가 최대한 빨리 달리다 보면 나오는 게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기록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현재의 상태, 예. 심폐체력, 근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잘 훈련이 돼서 잘 갖추어지고 준비가 되면 기록은 당연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나 자세는 다 비슷합니다. 그건 네. 다 부산물이고요. 내가 꾸준하게 잘 달렸고 그리고 별 부상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컨디션도 괜찮고 그 대회 당일에 또 날씨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예. 이렇다면 좋은 기록이 당연히 올 것이고요. 예. 내가 잘 준비했지만 하필 기상이 안 좋았다. 그러면 또 기록은 안 나오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 달리고 꾸준히 달리다 보면 성실하게 달리다 보면 기록이나 자세는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록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충고하신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10km를 1시간 이내 주파했었을 때랑 1시간과 1시간 10분 사이 주파했을 때 아니면 그 이상 걸렸을 때 러닝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건강의 효과들이 다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뭐 테크닉적으로 요즘에도 한참 이슈가 있었던 게 뭐 존투 러닝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강도로 특정 속도로 할 때만 뭐 체중이 감량이 잘 되고 뭐 심폐 기능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운동에도 유행이 있어가지고요. 예. 이 존투 이렇게 천천히 운동하고 저강도로 운동하는 것에 유행하기 전에는 또 고강도 운동이 유행했었습니다. 히트라고 해가지고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네. 체중 감량에도 좋고 신체 뭐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도 좋고 체력 향상에도 매우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유행이 좀 가시고 지금은 다시 또 좀 저강도로 운동하는 게 좋다는 그런 유행으로 바뀌고 있어서 사실은 그 각 운동별로 장점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에게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 몸이라는 것이 다 다르고 내가 그 운동을 과거에 얼마나 했는지 경험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저게 좋았다 해서 그게 나한테 꼭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특정 방법이나 특정 뭐 착지법, 자세, 뭐 호흡법 이런 것이 정답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뭐 어떤 분은 1시간 안에 10km를 주파하지만 어떤 분은 1시간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현재의 나에게. 예. 그런데 지금 내가 1시간 10분이 걸렸다고 10년 후에도 1시간 10분이 걸릴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꾸준히 달려서 심폐체력이나 근력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뭐 그게 5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특정 시간, 뭐 특정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네. 달리기 자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겐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제 몸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이 변화가 러닝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뭐 술 먹고 난 다음 날에 이렇게 속쓰림이라고 하죠. 네, 네.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 네.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네.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일어났을 때 되게 개운한 거 하나 있고 네. 그 세 번째로는 아까 식욕이 좀 그냥 네. 뭐가 땡긴다 네. 이런 게 있고 네. 요 정도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네. 큰 변화예요. 네. 이게 다 러닝으로 인한 변화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소화 기능이나 뭐 배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달리기가 정말 좋고요. 예,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이제 장도 어쨌든 운동으로서 예. 자극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고요. 그게 이제 뭐 제가 그 소화기계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전으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혹은 주변의 네. 경험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한 것도 이게 그러니까 피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되는 예. 것이 맞고요. 그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전신 유산소를 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대사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고요. 뭐 예를 들면 혈당의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지질 대사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그것이 전신에서도 그렇지만 뇌에서도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 내에서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근육의 에너지 공장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이 더 늘어나고 더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러닝을 통해서 몸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피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 이런 것들이 아마도 좋아지셨을 거고요. 그게 이제 기상 후에 어떤 그런 좀 개운함 이런 걸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네. 저는 일반인보다 좀 과체중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 좋은 습관화 되고 있는 러닝 계속 하고 싶은데 혹여나 나중에 저도 누군처럼 아는 지인들처럼 무릎이 아파서 잠시 못 하게 되거나 그런 게 걱정도 돼요. 네. 그럼 이제 약간 과체중인 사람들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러닝할 때 뭘 주의해라 이렇게 특별히 팁을 주실 건 없나요? 사실은 그 몸을 써서 하는 운동은 체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건 맞습니다. 러닝도 특히 이제 뭐 단거리를 하는 경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장거리 오랫동안 관절에 부하를 줘야 되는 경우는 체중이 늘면 당연히 힘들고요. 저도 뭐 몸이 체중이 좀 늘었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늘었을 때는 훨씬 달리기가 힘들고 예. 뭐 근육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중을 좀 관리를 하시는 편이 좋고요. 그것은 뭐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체중이 늘었을 때 그것이 근육이 막 늘어서 체중이 느는 경우보다는 지방이 예. 많아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지방은 줄이는 것이 좋고요. 체지방을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너무 과체중인 경우에 처음부터 달리기로 바로 시작하세요라고 저도 권하지는 않고 이제 만약에 관절에 실제로 증상이 있다거나 혹은 관절의 건강이 많이 우려가 되신다면 자전거나 수영과 같은 다른 네. 형태의 유산소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을 일단 병행을 하고 계시다가 네. 몸이 조금 더 만들어지고 체중이 조금 감량이 되면 그때 달리기를 좀 더 이제 거리나 이런 것들을 예.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뭐 아직은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제 주변에는 진짜 달리는 거에 대해서 중독이 된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중독이 돼서 뭐 꾸준히 달리는 거 정도면은 제가 우려를 안 할 텐데 이제 몸이 너무 깡마르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얼굴에 혈색이 안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제가 보기엔 느낌상으로는 그런 상황까지 가신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달리기가 대부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 노화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아. 계속 자외선에 노출이 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람을 볼 때 저희가 얼굴을 보고 이분의 노화 정도를 보는데 이제 얼굴 피부가 이제 그을리거나 혹은 이제 자외선 때문에 이제 뭐 좀 노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안 돼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예,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에 특히 이제 러닝에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러다가 너 오히려 병난다,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이제 피부 노화 때문인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러닝이 어쨌든 체중 감량, 체지방 감량에 도움은 많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지다 보면 적절한 지방이 없으면 오히려 이제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향은 있죠. 근데 그걸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는 심폐체력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심폐체력 그런 분들을 심폐체력을 측정을 해보면 아마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다. 예, 그렇게 걱정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다.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마라톤 풀코스 뛰고 딱 결승점에 도착한 분들 보면 느낌이요. 야, 저분들 건강해졌다가 아니라
오늘 건강 망쳤다라는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너무 탈진 상태세요. 네. 그것마저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풀코스를 뛰면 이제 뭐 제가 더 젊었을 때야 이제 저도 풀코스 뛰고 풀코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풀코스 뛰고 나면 아, 나에게도 좀 휴식이 필요하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몸에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 실제로 풀코스를 뛰고 나서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다 이제 비정상 범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통 한 이게 한 4일에서 6일 정도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풀코스 정도의 마라톤은 급성 스트레스인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급성 스트레스이고 본인도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혹은 본인도 느끼기에도 아 이거 고되다라고 느끼는 운동이지만 이제 거기서 얻는 어떤 성취감 네. 그리고 이제 그 풀코스를 준비할 때 본인이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런 뭐 성실함이라든지 예, 그런 예. 경험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값지기 때문에 그걸 가끔씩 하는 것 정도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과한 운동이 과하다, 운동이 과하지 않다는 사실은 뭐 거리, 시간 혹은 운동량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 사람의 삶을 방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운동이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인간으로서 혹은 가정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역할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역할을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될 정도로 예. 운동에 빠진다면 그런 운동은 과한 운동이 예, 되겠죠. 예. 그렇지만 뭐 풀코스 자체가 과하다 혹은 뭐 일주일에 얼마를 뛰는 게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고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운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네. 결국 건강 이득은 그에 뭐 비례하거나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한계 뭐 어느 정도 이상을 운동하면 오히려 몸에 해롭거나 건강을 해친다라는 그런 한계는 없고요. 예. 운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맞지만 본인의 이제 의무라든지 어떤 역할은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정도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질문 하나 드리면요. 아까 운동화는 충분히 말씀 주셨고 요즘은 러닝할 때도 뭐 이것저것 주변에서 많이 사라고 해요. 네. 뭐 무릎 보호대도 설명 주셨으니까 나머지 여쭤볼게요. 뭐 스마트워치로 뭐 기록 재는 거 추천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휴대폰 또 주머니라고 벨트처럼 차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헤어밴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헤어밴드 아니고 그냥 모자 쓰고 달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아 이런 거는 오히려 운동할 때 착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라든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모자 쓰고 달리는 건 누가 탈모 온다고 자꾸 또 그러는데 네. 이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모자는 저는 모자 쓰고 뜁니다. 아, 예. 항상 모자 쓰고 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야외 운동이다 보니까 뭐 진짜 하프는 2시간, 뭐 풀코스는 4시간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선크림을 발라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모자는 항상 쓰고 뛰는데 모자를 쓰는 이유는 이제 햇빛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 땀이 흘러서 자꾸 눈으로 들어가서 예,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나 헤어밴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헤어밴드의 경우는 이제 얘는 햇빛 차단은 못 해주지만 땀 흡수를 해주는 예. 거라서 땀이 많이 나신다면 헤어밴드를 추천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햇빛까지 차단하고자 한다면 모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자는 저는 하는 편이고요. 무릎 보호대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할 이유가 없고 네.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나의 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증거니까 그거는 다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암밴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암밴드는 이제 한쪽 팔에 차는데 이게 전화기 무게가 잘 모르지만 한 250, 300g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쪽의 팔에만 착용하고 이게 달리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불균형이 생깁니다. 체중 불균형이. 그래서 암밴드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 암밴드보다 좋은 거는 허리벨트이긴 예. 한데요. 사실 저는 핸드폰을 왜 들고 나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핸드폰은 들고 나가지 않고 대신 이제 스마트워치를만 네. 착용하고 나가는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 어쨌든 뭐 시간이나 기본적인 나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달리기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것이 사실 누가 전화 오고 연락하고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 예. 그런데 핸드폰까지 들고 나가면 전화 올 때마다 봐야 되고 문자 올 때마다 궁금해서 예.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달리기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뭐 별도로 급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놓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 그런 의미에서 러닝벨트가 굳이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워치는 사실 저는 러닝화는 제일 중요하고 스마트워치도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스마트워치가 일단은 나의 달리기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네, 데이터가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걸 이제 돌아보면서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나가지 않았을 때 스마트워치 정도는 착용하는 게 필요하니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국민의 운동이 돼가고 있는 러닝 제대로 알고 하면 더 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